자,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H조에는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대한민국이 편성돼 있고 이 중 두 나라가 16강에 진출한다. 이때 6개 음식을 3개씩 두 묶음으로 만든다. 이거 무슨 문제야? 딱 봐도 뭐라고? 안 들려. 아니죠. 3개씩 두 묶음으로 만든대. 이거 뭐야? 조나누기 문제죠. 분할과 분배 문제입니다. 분할과 분배.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야, 얘들아. 첫 번째, 너네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음식 6개를 3개씩 두 묶음으로 만든다? 조나누기 문제다. 그래서 3개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뭐라 써야 되냐면, 6C3 곱하기 3C3에 같은 조, 같은 양의 조, 같은 크기의 조가 2개 있잖아요? 이것만큼 자리 바꾸는 걸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됐어? 이해됐지?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카타르 월드컵 4개의 지금 조잖아요. 이 중에서 몇 개의 조가 진출한다고? 몇 개의 팀이 진출한다고? 2팀. 근데 우린 그 2팀한테 얘를 줄 거야. 이 묶음을. 그지? 근데 누가 진출할 줄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진출할 2팀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 4C2도 해줘야죠. 4개의 팀 중에서 2개의 팀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4C이지. 됐어? 그럼 거기다가 분할을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이제 그 2개의 그 묶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 뭐 해줘야 돼? 이 2팀 중에 누구한테 이걸 줄 건지 선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분할과 분배죠. 이해했어? 그럼 2개의 묶음을 2팀이 선택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2 곱하기 1이죠. 왜? 이 묶음 2팀 중에 너가 선택하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네가 선택할 경우는 몇 가지? 1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분할 후 분배. 다음 4번, 2번. 얘들아, 이건 뭐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해달라며. 그럼 이거 갈 수 있는 가지수 세서 곱하는 건 이해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까지 세줘야지. 집에서 편의점 갔다 학교 가는 거 세줘야죠. 3 곱하기 3. 집에서 문구점 갔다가 학교 가는 거 세줘야지. 3 곱하기 3. 근데 이 경우도 있잖아. 집에서 편의점 갔다가 문구점 갔다 학교 가는 거. 이것도 세줘야지. 집에서 문구점 갔다 편의점 갔다 학교 가는 거 이것도 세줘야지. 다 세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뭐?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거 2개까지 더 해줘야죠. 됐니? 이거 다 계산해줘야 돼. 다음 4번. 자, 다음과 같이 평행사면 위에 간격으로요.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16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하죠? 3개. 그래서 우리는 점이 지금 총 몇 개야? 점이 총 몇 개? 16개. 16개 점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3개만 고르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항상 도형 만들 때는 안 되는 경우를 빼달라 그랬잖아. 안 되는 경우가 뭐 있어? 너네가 딱 봤을 때? 뭐라고? 뭐라고? 안 되는 경우 뭐 있어? 한 줄에서 점 3개 뽑는 거. 한 줄에 있는 이 점 4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점 4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근데 그 줄이 지금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6, 7, 8. 한 줄에 점 4개 있는 게 지금 8개 있는 거야. 그지? 이 8개의 점이 중복이니까 8개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한 줄에, 한 직선에 점이 4개 있는 건 하나 더 있어. 어디 있냐면 대각선도 있어. 이 대각선 쭉 이어버리면 한 줄에 점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잖아. 이 중에 3개 고르면 안 되겠지. 또 뭐 있냐? 이 대각선도 있어. 그래서 총 그 줄이 몇 개야? 한 줄에 점 4개 있는, 한 줄에 한 직선에 점 4개 있는 줄이 지금 몇 개야? 10개죠? 이거 4개, 이거 4개, 2개, 10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 중에 3개 고르는 걸 빼줘야 돼. 근데 그 줄이 지금 몇 개라고? 10개라고. 그 10개를 빼줘야 돼. 됐어?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안 되는 경우 또 있어. 이거. 이렇게. 한 직선에 점 3개 있는 거. 또 뭐 있어? 요렇게도 있어. 이게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3개 중에 3개 뽑는 거 4개 더해서 얘한테서 얘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를 전부 다 해줘야 돼. 알겠지? 도형은 항상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5번.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들아 오메가 보면 바로 5개 쓰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라고 했어. 그럼 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에 따른 5개는 오메가 제곱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5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쓰면 좋다 그랬습니다.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뭐야?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죠.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왜? 켤레근이니까. 오메가 바도 여기 근이니까 따라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다라까지 써주면 완벽합니다. 더 이상 쓸 거 없어요. 여기서 너네가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얘는 보통 지수가 엄청난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잖아. 보통 뭘로 묶어내는 거야? 세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 2021과 2015를 세제곱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을 제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673입니다. 그리고 남는 게 얼마야? 제곱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671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남을 거예요. 이해됐어? 지수를 그냥 3으로 나눠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에 673제곱. 홀수번 제곱이죠?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됐어?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홀수번 제곱했지?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이걸 풀어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좀 묶어내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되는 거죠. 오메가 제곱은 나머지 다 이항시키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은 나머지 다 이항시키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들을 각각 여기다 대입해 볼 수 있어.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정리하면 결국엔 마이너스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디 있냐? 여기 있죠. 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야? 안에?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1이죠. 다음 6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 자,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되는 거죠. 왜?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풀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4로 묶어내고 k로 묶어내버리면 m 플러스 1k라는 게 나와요. 됐어? 여기 k 여기 k 묶어주면 그리고 뒤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갖도록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뭐뭐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모든 k 값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든과 같은 말이에요. 너네 항등식 할 때 배웠을 거야. 모든과 같은 말, 뭐뭐에 관계없이 또는 임의의라는 말.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 얘는 모든 k 값에 대해서 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뭐야? 2차 부등식이네? 얘 뭘로 따지는 거야? 2차 함수로 보는 거죠. 2차 함수가 이 x축과 비교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범위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되는 거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모든 k에 대해 성립하려면. 따라서 판별식 쓰면 짝수 판별식 써도 돼요. 판별식 d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됐어? 양변 4로 나눠버리겠습니다. m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 풀어주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 2 지워내면 결국에 얘는 m제곱 플러스 2m만 남겠네. 인수분해가 되죠. m으로 묶어내. m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얘는 무슨 값 가져야 돼? 4의 값.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은 7번. 자, 이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가질 때 주상수 A, B의 합은 얘들아 봐봐. 연립방정식은 연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찾는 거야? 공통인 해. 이 공통인 해가 또 공통이래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무언가 XY 값이 여기서 나오는 XY 값과 서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소리야. 그 말은 즉, 얘들아 공통인 해라는 건 얘네들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해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근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값이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해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그냥 이 네 개의 식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가지고 와서 연립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공통인 해가 나와. 이해했어? 여기서 나와라는 그 공통인 해는 얘네 네 개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럼 모르는 것끼리 그냥 연립하지 말고 아는 것끼리 연립해서 그냥 그 공통인 해가 얼마인지 찾아내버리자고. 그래서 뭐라 쓸 거냐면 4x-y는 1과 4x제곱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따로 연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공통인 해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찾아내면 내가 얘를 정리하면 4x-1은 y가 될 거고요. y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겁니다. 따라서 4x제곱 플러스 4x-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되니?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0이 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넣어봐야겠네요.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이 해가 얘네 둘뿐만 아니라 얘랑 얘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그 밑에 있는 식에 넣으면 밑에 있는 식에 먼저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9a가 7이 되고 마이너스 9a는 7, 얘 넘기면 7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27이 되고요. 따라서 양변 내가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게 되겠네요. 됐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에도 넣어봐야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b 마이너스 2분의 1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항시켜주면. 따라서 b는 얼마야? 2. a, b의 값 합이죠. 다음 8번. 자,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물리화학, 생명과학의 평균을 나타내는 걸 이렇게 행렬 쓴대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행렬을 좀 보면 학생 모두 30명인 두 반 A, B 각 과목의 성적 평균을 나타내는 행렬 A, B. 자, 이 A라는 행렬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과목의 중간 평균, 이 과목의 중간 평균. 과목의 중간 평균, 기말 평균, 중간 평균, 기말 평균. B반의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세 과목의 중간과 기말의 평균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B 전체 평균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평균은 어떻게 내지? 평균 어떻게 내죠? 그치, 더하고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그럼 반이 30명이야. 그럼 우리는 얘는 지금 평균이잖아. 그치? 그런데 A, B 전체 평균을 알려면 A, B에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 A, B의 전체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A, B의 뭐부터 알아야 돼? 일단 점수는 다 더해서 나누는 거 아닌가요? 그죠? A, B의 총 점수의 합이 필요한 거죠. 총 점수의 합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더하는 게 아니라 총 점수의 합을 더해야 되는데 얘네들 평균이잖아.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평균은 그 인원수만큼 나눠준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다 뭘로 나눠져 있는 소리야? 상태야? 30으로 다 나눠져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총 평균을 알려면 다 얼마씩 곱해줘야 돼? 30씩 곱해줘야죠. 따라서 30A라는 애와 30B라는 애는 A반, B반의 그 각 과목의 점수에 대한 총 점수입니다. 이해했어? 얘네들이 더하면 그게 뭐야? 총 점수의 합 아니겠어? A, B 총 점수의 합. 그러면서 얘네들의 총 평균을 알려면 뭘로 나눠야 돼? 60으로 나눠야죠. 왜? A반 30, B반 30이니까.
됐어? 그럼 얘는 뿌려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B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XY 값이 얼마야? 2분의 1과 2분의 1이죠. 둘이 더한 거 원하는 거 1이겠네. 다음 10번. 9번이구나. 9번. 자, 봅시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탔대요. 1층에서 7층까지 각 한 층에 한 명이 내리거나 안 내리거나 할 수 있대. 됐어? 그럼 얘들아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야? 총 인원이 5명.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층은 총 몇 개야? 2층부터 7층까지 총 몇 개 내릴 수 있어? 6개 아닌가요? 6개. 2층부터 7층까지 6개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층에 한 명씩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층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죠. 왜? 층은 6개고 내릴 사람은 5명이니까 한 자리는 무조건 비어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난 이걸 이렇게 쓸 거야. 2층부터 3, 4, 5, 6, 7층까지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내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해했어? 내가 여기서 줄을 세울 때 여기 이 자리는 2층에 내리는 애, 이 자리는 3층에 내리는 애라고 생각을 할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7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준혁아. 졸지 말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남자를 A, B라고 하고요. 여자를 C, D, E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린 얘네를 이 자리를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자리를 뭐라고 둘 거야 하면 F라고 쓰고 이 자리를 뭐라고 둘 거야 하면 빈칸이라고 할 겁니다. 빈자리. 우린 이 빈자리까지 그냥 일렬로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이 됐어? 이 빈자리가 5층에 들어가면 5층은 비어있는 거야. 빈자리가 4층에 들어가면 4층에 비어있는 거야. 이해되니? 우린 이 알파벳을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 남학생 2명은 뭐 한다고? 연속으로 내린대. 그럼 연속으로 내린다 여기서 의미는 뭐야? 둘이? 둘이 뭐 한다는 거야? 연속으로 내린다는 건 둘이? 얘들아 연속으로 내린다는 건 둘이 뭐 한다는 거야? 둘이 연속 2층 내리고 3층 내리고 이런다는 거야. 그럼 둘이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렬로 줄 세운다고 했을 때 여기 내리면 둘이 뭐 하는 거야? 이웃하는 거죠. 이웃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웃해. 얘네들은 이웃해야 된대. 남자. 얘는 여자야. 근데 여자는 3명 중 2명만 연속으로 내린대. 그럼 3명 중 2명만 뭐 한다는 소리야? 이웃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생각을 해볼 거야. 잘 봐 그럼. 그러면 이웃해야 되니까 여자 중 3명 중 2명은 묶어놔야겠네? 그럼 누굴 묶을까 생각을 해야지. 그치? 누굴 묶을까? 그걸 골라야 돼. 3명 중 몇 명 묶는 거? 2명 묶는 거. 됐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묶었다고 해. 됐어? 그래, 그럼 이제 얘네 둘은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네 둘은 이제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는 다시 칸막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럼 얘네 둘은 이웃해도 돼, 안 돼?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원래 칸막이 문제는 이웃해서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뭘 세울 거야 하면 이 A, B랑 F를 먼저 세울 거예요. 그럼 총 몇 명이야? 몇 명으로 보는 거야? 2명으로 보는 거죠. 왜? 남자는 뭐 해야 되니까?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 놓는 겁니다.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러면서 이 사이사이 칸막이들 사이사이에 얘네 둘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게 몇 가지? 3? 팩토리얼? 왜? 너 어디 들어갈래? 이 3개 중에 고르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너 어디 들어갈래? 고르는 거 몇 가지? 2가지겠죠. 됐어? 그럼 끝났어. 들어왔다고 쳐. 이 자리에 CD 들어오고요. 이 자리에 E 들어왔어. 그럼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 얘네 둘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또 누구?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끝이에요. 됐니? 이해했어? 다음 10번. 자,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정수 x가 4개 존재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한 것은? 자, 1번 정리해보면 인수분해 해야겠죠? 1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5에다가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무슨 값을 가져야 돼? 4의 값.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실수라며, 그지? 얘 실수면 얘는 그냥 수 아니야? 상수?
그지? 그럼 이 절대값과 상수의 비교니까 그냥 뭐 쓰면 돼? 절대값과 상수의 비교니까 뭐 쓰면 돼? 사이값 쓰면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 x 마이너스 4가 크고 k 플러스 1보다 작대요. 양변에 뭐 넣어야 돼? 플러스 4. 따라서 k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잘 봐야 되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쌤, k가 음수인지 안수인지 몰라요. 우리 얘네 둘의 뭘 찾아야 돼? 공통범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먼저 좀 쓰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얘를 써야 되잖아. 쌤, 우리는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지 이렇게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k가 음수잖아? k가 음수잖아? 그럼 이 부등식이 깨져요. 무슨 말이냐? 야, k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아, k에다 마이너스 한 3 넣어봐. 마이너스 한 3 넣으면 여기 얼마야? 6이지. 마이너스 3 넣어봐. 얼마야? 2지. 이런 부등식이 돼버려. 맞니? 안 맞아요. 이런 부등식이 생겨버려. 그럼 k가 뭐가 아니란 소리야? 음수가 아니란 소리야. 그럼 k는 0 아니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했어? 그럼 k가 양수면 k가 0 이상이면 무조건 k에다가 5를 더한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5에다 k를 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조건 5보다 뭐해? 얘는 5보다 어떻게 했어? 크겠죠. 5에다가 양수 또는 0을 더하면 5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니? 적어도. 적으면 같은 거고 그 뒤로는 다 뭐 하겠어? 크겠지. 그럼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 얘가 여기가 k 플러스 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공통범위가 여기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4개라고. 근데 이미 얘는 하나 포함하고 있죠? 그럼 몇 개만 생기면 돼? 4, 3, 2만 생기면 돼. 그럼 정수 몇 개야? 4개거든. 그럼 얘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2랑 1 사이에 있어야죠.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은 1과 2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양변에 마이너스 3 해주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양변에 미안. 그리고 나서 뭐부터 해줘야 돼? 같아도 되는지. 1이어도 되니? 안 되죠. 왜? 얘는 2여도 돼? 2여도 돼? 안 되죠. 왜? 얘는 구멍 뚫려 있잖아. 2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데 얘가 2가 되면 2가 뚫려 있으니까 안 되겠죠? 1이어도 상관없는 거겠지. 됐어?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 됐니?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겠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K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다음 11번. 자, 이건 행렬, 얘들아, 이 문제 행렬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S회사랑 T회사, X회사랑 L회사의 TV랑 냉장고에 대한 가격의 표예요. 근데 S회사는 살 때 20% 할인해 주고요. L회사는 살 때 30% 할인해 준대. 우리가 원하는 건 S회사와 L회사의 TV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를 할인해서 산다라는 건 얼마를 내고 사는 거야? 몇 프로를 내고 사는 거야? 80%를 내고 사는 거 아니겠어? 30%를 할인받는다는 건 70%를 내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S회사의 TV가 A1이고 L회사의 TV가 B1이면 우리는 S회사의 A1의 가격에서 얼마를 내는 거라고? S회사는 80%를 내고 사는 거라고. 그럼 80%면 곱하기 0.8이거든. 됐어? 그럼 B회사, L회사는 B의 가격에 0.7을 내고 사는 거라고. 우리는 얘네 둘에 뭘 사는 거야? 얘네 둘의 합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합은 어디 행렬에서 되냐 이거야. 되니? 어디 행렬이 어디 성분이냐 이겁니다. 찾아볼까요? A 곱하기 0.8 그죠? A 곱하기 0.8 B 곱하기 0.7 이걸 더한 게 1,1 성분 아니겠어? 얘는 맞아 아니야? 틀렸네? 얘네 A 곱하기 0.8 더하기 B 곱하기 0.7 1,1 성분이죠? 우리가 원하는 얘가 나오는 거죠.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죠. 됐니? 이거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12번. 자, 얘들아 이거 캠핑 텐트 문제. 텐트 문제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네 시험 봤던 거에서 나와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한 텐트에 6명씩 들어가면 7명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7명씩 들어가면 텐트가 2개가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X로 둬야 돼? 바로 텐트의 수를 X로 두는 겁니다. 그럼 우린 뭐에 대해서 쓸 수 있어? 준혁아, 우린 뭐라고 쓸 수 있어?
학생 수를? 6명씩 들어가면 몇 명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대? 7명. 그러니까 6명씩 텐트에 들어가면 밖에 7명 이렇게 남아요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텐트를 몇 명씩 들어 보낼 거냐면 텐트를 7명씩 들어가 보낸대. 여기 7명 보내다 보니까 텐트가 몇 개 남는데? 2개가 남는데. 그럼 이 2개 남았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이 텐트는 비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해. 그럼 얘까지 빼버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히 7명이 들어가 있는 텐트는 몇 개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일곱 명이 들어가 있는 텐트의 개수. 텐트가 몇 개야? X개. 몇 개 뺐어? X-3개겠지. 따라서 7명씩 X-3개의 텐트에 들어간 후에 마지막에 있는 이 텐트는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돼? 1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 비어있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텐트 안에는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7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뭐야?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겠죠.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연립해야 됩니다. 됐니? 다음 13번. 자,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분의 B 값을 구해라. 너네 이거 보면 좀 당황스럽겠죠. 왜? 도저히 뭐가 힌트가 안 보일 겁니다. 왜? 뭔가를 풀려고 봤더니 위에 둘 다 미지수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전혀 되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해가 이미 주어졌잖아. 우린 해를 해석해서 원래 있는 방정식, 원래 있는 부등식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뭘 보고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거. 크거나 같다지? 누구 거겠어? 얘 겁니다. 근데 얘네 둘은요, 분명히 얘네 둘의 공통인 해의 범위입니다. 그죠? 그 말은 즉 얘네 둘의 근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어? 얘네 둘의 근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 근 중에 부등호를 보니까 갖다 등호가 있는 거 얘네? 그 말은 즉 얘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얘한테 나왔다는 거야. 반대로 얘 부등호가 없잖아.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야? 이 해는? 얘한테 나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2에 저 안에는 x-2는 반드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근을 모르니까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2알파가 되는데 얘가 결국엔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해했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은 분명히 x-5를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나머지 한 근을 모르니까 x-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b에 x 플러스 5베타가 있어야 돼. 그 얘가 누구라는 소리냐면 얘란 소리야. 그럼 벌써 베타는 찾았다고. 얘가 되려면 베타 얼마여야 돼? 지금 x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베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면 되죠. 그럼 베타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야. 근데 이 자리는 누구야? 마이너스 A 자리거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 A가 얼마 나와야 돼? 20이지. A가 20이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20이네?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0이 되게 하는 알파 값은 얼마야? 18인 거죠. 그럼 알파가 18이면 이 자리는 얼마야? 36. 근데 이 자리는 누구야? B거든. 따라서 A분의 B는 20분의 36 약분하면 5분의 9. 다음 14번. 자, 이 두 이차원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ABA, BAB 이런 행렬이래요. 그때 AB 세제곱 마이너스 BA 세제곱. 뭐 쉽게 그냥 곱셈공식 쓰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곱셈공식 쓰면 안 돼. 그지? 아직 힌트가 없으니까. 그럼 쟤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결국 AB의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거 내가 저걸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AB, AB, AB. 됐어? 그 다음 내가 BA라는 애를 풀었으면 BA, BA, B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얘를 3개씩 끊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ABA 곱하기 BAB입니다. 얘는 BAB 곱하기 ABA. 됐니? 그럼 이거 쓰면 돼요. 그냥 첫 번째 5, 7, 마이에다가
8, 6, 3, 2 곱한 거 빼기 8, 6, 3, 2에 5, 7, 마이 요거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죠? 다음 15번.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도요, 너네가 이 순열과 조합을 할 때는 항상 이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너네가 딱딱 나눠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순서를 만들어 놔야 돼. 이해됐어? 문제를 좀 보면 A그룹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한 마리씩 있고요. B그룹에는 기니피그와 앵무새가 한 마리씩 있대요. 근데 조건을 보니까 이제 얘들을 방에 다 집어넣을 거야. 한 마리씩. 근데 B그룹의 동물기는 같은 층에 든대요. 내가 그럼 여기를 1층, 2층, 3층이라고 둔다고 하면 B그룹 애들은 다 요 같은 층에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그런 다음에 A그룹과 B그룹을 같은 층에 넣을 때는요, 둘이 이웃하면 안 된대. A그룹과 B그룹은 이웃하면 안 된대. 됐어? 그럼 잘 봐. 그럼 첫 번째, 어떤 층이 과연, 봐봐. 나 조건은 당연히 2번 조건은 둘이 겹칠 때, 그러니까 A그룹과 B그룹을 같이 넣을 때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건 어디 층이겠어, 당연히. 몇 번 층 얘기하는 거겠어? 1번 층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나머지 애들은 가능성이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2층과 3층의 경우는 어떤 거야, 둘이? 똑같은 거죠. 첫 번째. B라는 애들요, 2층과 3층에 집어넣는 경우. 왜? B라는 애들은 다 똑같은 층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해했어? 얘네 둘은 같은 경우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봐봐. 그럼 B라는 애들을 2층과 3층 둘 중에 어디로 몇 층에 집어넣을까 하는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자, 그럼 골랐어. 내가 3층에 넣었어요. 됐어? 그런 다음에 3층을 골랐어. 그럼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앵무새랑 기니피그를 각각의 저 방에 넣는 경우의 수는 또 몇 가지야? 두 가지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죠? 그럼 넣었어. 이번에 앵무새랑 기니피그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 그럼 이제 누구만 넣으면 돼? 나머지? A그룹 애들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몇 자리 남았어? 6자리 남았죠? 그 애들 6자리 아무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너 강아지 너 몇 자리, 너 뭐가 고를 수 있는 거? 강아지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몇 가지? 6자리. 그럼 이제 고양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5자리. 토끼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4자리. 끝이에요.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B가 어디 가 있겠어? 1층에 가겠죠. 그럼 얘들아, B가 1층에 갔을 때 A그룹과 같이 공존을 하려면 둘이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1층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 생각을 해봐야지. 왜? B가 1층에 들어온다면이잖아. 근데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들어오게 얘네들을 배치를 하면 돼요. 아예 그냥 배치를 할 때부터 못 들어오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배치하는 거냐면 아래에 있는 4자리를 B를 배치를 해서 A랑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줄 거야. 그게 뭐냐면 B, B 또는 B, B 또는 B, B 또는 B, B 이 4자리. 이 4자리로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A는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웃해서 안 돼요. 이해됐어? 그럼 이 4자리에 4가지 경우에 이 4가지 경우에다가 자, 내가 BB라고 했지만 얘네들은 각각 서로 달라요. 앵무새가 될 수도 있고 기니피가 될 수 있어. 얘네들 자리 정하는 거 몇 가지? 2가지겠지. 됐어? 그럼 이제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몇 개야, 준혁아? 졸리면 일어나. 얘가 A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몇 개야? 몇 가지야? 왜? 아니지. 이제 이 4자리는 못 들어가잖아.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 너 강아지 몇 가지? 4가지. 고양이 몇 가지? 3가지. 토끼 몇 가지? 2가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공존할 때죠. 같은 층에 있을 때 어떻게 들어오면 돼? BB, A 또는 A, BB 이거밖에 없어요.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얘들이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은 몇 개야? 만약에 내가 이걸 택한다고 했어. 이런 타입을 택한다고 했어. A가 선택할 수 있는 방은 이제 몇 개야? 5가지입니다. 왜?
기존에 있던 위에 있는 4칸 그리고 플러스 어디까지? 이 자리까지. 그럼 선택하면 돼. 고양이, 강아지 너 몇 자리? 5자리. 고양이 너 몇 자리? 4자리. 토끼 너 몇 자리? 3자리.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됐니? 다음. 항상 순열과 조합은 너네가 이걸 잘 나눠야 돼. 알겠지? 16번. 자,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이 녀석의 해가 x는 알파는 y는 베타일 때 x제곱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최대가. 2차랑 2차잖아요. 인수분해 된 애가 있을 거라고. 그 인수분해 해주면 첫 번째가 인수분해 되겠네요. 뭘로? 합차로. 따라서 첫 번째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면서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y 또는 x는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 그럼 각각의 자리 얘를 밑에 인수분해 안 한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인수분해 한 식에 하면은 뭐 소용없어요. 인수분해 안 한 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x 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2y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4y제곱이 9가 되면서 9y제곱이 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y제곱은 얼마야? 1이 되면서 y는 뭐라 쓸 수 있어? 뿔마 1이야. y가 뿔마 1이면 x는 얼마야? 뿔마 1이죠. y가 뿔마 1이면 x도 똑같이. 왜 y랑 x랑 똑같으니까. 됐어? 그 다음 x에다 이제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y제곱은 9가 되면서 y제곱은 9가 되고 y는 뿔마 3이 되겠죠? y가 뿔마 3이면 x는 뭐라 쓸 수 있어? 맞뿔이죠. 맞뿔. 왜? 부호가 바뀌니까. 맞뿔 3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의 최대값은 x제곱. x를 알파라고 y를 베타라고 하잖아. 얘 제곱하면 얼마야? 1. 얘 제곱하면? 둘이 더해봤자? 2예요. 얘 제곱하면 얼마야? 9. 얘 제곱하면 얼마야? 9잖아. 얼마야? 잠깐만. 나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나 뭐 실수하지 않았나? 그치, 실수했지. 3인티. 3인티. 얼마야? 여기가 제곱이 3이니까 다시 y제곱이 얼마야? 뿔마 루트 3이죠. y가 뿔마 루트 3이죠. x는 그건 뭐야? 맞뿔 루트 3이죠. 제곱하면 얼마야?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최대값 얼마? 6이에요. 다음 서희. 자, 각면에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와 각면에 1, 2, 3, 4, 5, 6, 18이 적혀있는 정팔면체가 있다. 두 개의 사이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밑면에 나온 수를 확인해서 둘이 곱했을 때 24의 약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려고 한다. 이때 정사면체 나오는 수를 A에 따라서 24의 약수가 되는 경우를 각각 구하고 모두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만약에 그럼 내가 정팔면체에 나오는 수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결과가 이거 아니야? A 곱하기 B를 하면 24가 나와야 돼 라고 해야 돼. 24에 뭐가 나와야 돼? 24에 약수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24의 약수 뭐 있어? 1, 2, 3, 4, 6, 8, 12, 24 이거 아닌가요? 그럼 내가 이제 앞에를 A라고 하고 뒤를 B라고 계속 생각을 할게. 그럼 둘이 곱해서 1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 1, 1. 둘이 곱해서 2 나오는 거? 1, 2, 2, 1. 1, 3, 3, 1. 1, 4, 2, 4, 1. 6은 1, 6. 2, 3, 3, 2. 6, 1은 안 됩니다. 왜? A는 뭐야? 정사면체거든. 정사면체는 6이 없어요. 8, 1, 8, 2, 4, 4, 2까지밖에 안 되겠지. 2, 6, 3, 4, 4, 3까지밖에 안 되겠지. 4, 3, 8, 3, 8, 4, 6. 그죠? 더 있어 없어? 안 되겠죠?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개수. 됐니? 서삼. 서삼? 아하. 이거? 자, 봅시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얘네 둘이 행렬이 이렇게 돼 있대. 그때 A의 100제곱 0, 5가 XY인데, 그 XY가 얼마니? 그럼 잘 봐. 이 문제는요, 얘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주는 거야. 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를 파악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 A에 3, 2 더하기 A에 마3, 3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에 0, 5가 이렇게 나와요.
됐어? 그럼 A가 0, 5가 나는 데는 결국에 얘 더하기 얘 한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 이거야. A에 0, 5라는 애는 마9, 마6 이겁니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얘들아?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부터 얘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이 A의 몇 제곱이야? 100제곱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A를 곱할 거예요. 양변에 이렇게 A를 곱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 전에 내가 얘를 좀 바꿔주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내가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볼게. 마3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묶어내잖아? 그럼 얘는 3, 2 이렇게 됩니다. 됐어? 실수배 바깥으로 묶어낸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 A를 곱하면 마이너스 3A에 3, 2가 되거든. 이해됐어? 얘가 누구야? 얘입니다. 그죠? 그럼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근데 얘는 또 바깥으로 뭘로 뻗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3으로 바깥으로 꺼내낼 수 있네. 그 말은 이제 밖에 마이너스 3이랑 만나서 얼마가 돼? 9에 3, 2가 되겠지. 됐어? 얘가 된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A 한 번만 더 곱해볼게. A 세제곱에 0, 5는 9에 A에 3, 2야. 근데 얘 또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다시 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 들어올 거야. 그럼 또 바깥으로 마이너스 3이 묶어 나온다고.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7에 3, 2라고 쓸 거야. 얘입니다. 그럼 눈치 까야지. 얘들아, 얘가 어딨어? 어딨니? 얘가 얘야. 근데 제곱이 얘가 됐어. 세제곱이 얘가 됐네? 뒤는 어때? 행렬은? A의 거듭제곱이 될수록 뒤는 행렬은 어때? 똑같아. 뭐만 달라져? 앞에 수만 달라집니다. 그럼 앞에 수는 1일 땐 마이너스 3이고 2일 때는 9고 3일 때는 마이너스 27이야. 그럼 이렇게 돼야지. 그럼 A의 n제곱은 0, 5에다가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왜? 얘가 제곱이면 얘 제곱이라서 9 나왔지?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7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3, 2라고 쓰는 거죠. 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제곱? 몇 제곱? 100제곱. 따라서 A의 100제곱이라는 애는 0, 5에다가 마이너스 3에 100 곱하기 3이에요. 됐어? 그럼 얘네들 각각 여기다 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3에 100제곱 곱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3에 100제곱 곱하기 2입니다. 얘가 각각 뭐야? X랑 Y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결국엔 2분의 Y분의 2X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 얘가 X란 말이야.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100제곱 곱하기 3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얘 밑에는 그냥 마이너스 3에 100제곱 곱하기 2야.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약분되겠죠. 얘랑 얘랑도 어떻게 돼? 약분되겠죠. 답은 얼마? 3이야. 됐니? 다음 서우. 자, 이 문제는 우리 테스트지에서 첫 번째에서도 풀었던 문제예요. 얘들 봐봐. 이 개수가 모두 실수고요. 한 근이 지금 무슨 근이야? 허근이죠? 그럼 무슨 근이 성립해? 이 녀석의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성립하는데 얘 지금 뭐가 안 돼 있는 상황이야? 유리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유리화부터 시켜줄게요. 따라서 1-2i니까 양변에 1 플러스 2i를 각각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얼마야? 그렇지. 1-4i의 제곱이니까 5.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의 5와 약분되면서 얼마 남는 거야? 1 플러스 2i. 따라서 한 근이 얼마? 1 플러스 2i. 그럼 다른 한 근 뭐라 써야 돼? 1-2i. 그리고 마지막 한 근 모르니까 알파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힌트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저 가운데 자리는 뭐야? 두 근의 곱의 합이거든. 두 근의 곱의 합이 얼마야? 얘네들이 곱하면 아까 얼마라고? 5. 얘네들이 곱하면 알파의 1 플러스 2i 플러스 알파의 1-2i.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c여야 되고 그냥 a분의 c여야 되거든. 그럼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7. 계산하면
5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알파 i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i 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네들이 지워지겠죠? 그럼 따라서 5 플러스 2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넘기면 2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벌써 두 구는 구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A, B죠. A 자리는 뭐야? 세근의 합이죠. 그냥 A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가 세근의 합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가 얼마? 1. 그리고 B 자리는 뭐야? 세근의 곱이지. 근데 그냥 B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B겠죠. 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죠? 마이너스 B가 세근의 곱이죠. 아까 얘들 곱하면 얼마였다고? 5. 5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5. 따라서 B는 얼마?